네, 들리시죠? 누가 또 문을 열었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직 서툴어가지고. 자, 이제 소리들이 좀 하울링이 없나요? 네. 마을 목회 박사과정인데요. 오늘 그 얘기는 이제 마을 목회의 일반에 대해서 앞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35년 돼서 35년 동안에 한 거를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주로 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마을 목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마을 목회의 성서적 근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을 목회에 그동안 지내온 거를 이제 세 가지 생태계로 한번 제가 요약을 하는 걸로 앞부분을 하고, 중간부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마을 목회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새로운 목회를 전개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고민들, 저희 마을 목회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성서적 근거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마을 목회의 그 성서적인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마가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1장 29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당이라는 건물 중심에서 마을의 가정의 집과 집을 연결하면서 마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나 이 교회는 더 이상 건물 중심의 교회에 고립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건물이라는 중심의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의 한복판으로 마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리는 것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의 한복판의 가정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 마가복음 1장 29절이라는 거죠. 당시에도 아주 우리와 지금 비슷한 이 코로나 팬데믹 재난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을 지금 이 마가복음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런 마을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1장 32절에 보면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이는 거야. 온 동네가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38절을 보면 마가복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마을의 집, 온 동네가 가정집 앞에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이고 베드로의 장모집. 그 다음 38장에 다른 마을로 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의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그 중풍병 환자의 집 앞마당이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금 마을에서 큰 일종의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 동네가 가정집 앞에 모이기 시작하고 다른 마을로 가고 또 사람들이 너무
그 마을에로 너무 많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교회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집의 앞에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유명한 것이죠. 마을의 세리의 집에서 밥상 공동체를 펴니까 해당 사람이 나와서 너는 왜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답변이 유명한 답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마을 한복판에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제가 이 장면을 하나 빼먹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5개의 회당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5개의 회당 사람들 소위 말해서 바리새파와의 논쟁이 벌입니다. 논쟁이 그 경건예 왜 당신은 안식일 날 먹고 마시느냐 그 다음에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 다음에 왜 병자를 치유하느냐 이런 회당과 이제 마을 사이에서의 치열한 이제 그 바리새파와 회당 사람들과 예수의 마을의 대표하는 예수와의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제가 그 장면을 지금 이걸 축약하느라고 빼뜨렸네요. 나중에 뭐 보내드리는지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실 때 회당에 귀신을 쫓아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26. 그리고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는 이거를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오늘의 마음으로 다시 요약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할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것을 자꾸 해방하고 방해하는 권세예요. 그러한 것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는 그래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는 그것이 귀신이 쫓아낸 상태예요. 그렇게 하고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여태까지 그 사람은 권세가 있어서 왕령을 쫓아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 새로운 것을 가리키는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교육과 전도의 마당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니까 중풍병자의 집 앞에서 앞마당에서 그 온 동네가 모이고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앞마당이 바로 밤새도록 각색병을 고치는 치유의 마당으로 변한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오늘 코로나 이후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돌봄 마을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 돌봄 마을의 시대, 코로나 이후의 돌봄 마을의 시대에 예수님이 치유 마당을 만들었다. 아픈 사람들을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마을 한복판에서 치유의 마당을 펼쳤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커뮤니티 케어랑 바로 직결되는 오늘 코로나 이후에 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집 앞에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밥상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렇게 교육과 전도의 마당, 치유의 마당, 밥상 공동체를 마을 한복판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펼쳐서 마을 전체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드는 거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이 운동이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우라라 운동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거기서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과 마을에서 일어나야 되는
교육과 전도, 치유, 밥상 공동체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이러한 마을 목회와 마을 선교가 코로나 시기에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일을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지 잘 않았어요. 엉뚱한 말로만 엉뚱한 그 구원 얘기만 했지, 구원을 구체적인 마을이라는 현장에서 교육과 전도, 치유, 밥상이라는 것으로 이제는 돌봄 마을을 만들면서 보일 때가 되었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사역을 이제부터 들어가면 이제 저희 교회가 있고 어린이집, 꿈터, 마을 카페, 지역아동센터, 주민지원센터, 마을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드는 교육 캠프로 만들고, 마을에 밥상을 펴는 복지 캠프로 만들고, 마을에 돌봄 마을로 만드는 치유 캠프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30년 동안을 해왔는데, 저희들의 이제 이것이 마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을 꿈의 학교라고 하는 거를 요 프로젝트를 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년 동안 했던 것을 예수님의 앞에 말한 마가복음의 1장부터 3장에 나온 그 성서적 근거를 가지고 마을 공동체 운동을 펼쳐왔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이제 1990년부터 200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많은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왔는데, 이 마을 만들기를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일종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보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우리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연결해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차원으로 이렇게 더 승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해왔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을 만들기는 네 가지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30년 동안 해온 거를 이제 잠깐 간단하게 요약하겠는데, 그 세 가지의 생태계를,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세 가지. 건 뭐냐? 첫 번째는 마을의 하나님 나라의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을의 하나님 나라의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 마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을의 단위. 교회는 마을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우리가 마을에 만들어서 그것을 영적 돌봄망으로 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30년을 마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약대동의 하나님 나라 학습 생태계를 우리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마을 전체를 우리가 배움터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가 위기에 있는 것은 교회 학교가 교회 안에 잡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넘어서서 이 기독교 교육,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육의 아까 말씀드린 성서의 핵심은 뭐냐면 악령을 퇴치하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들,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잘못된 배움들, 악령은 사람을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이 권위가 있어서 새롭게 가르친다라고 그 악령을 퇴치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마을에 있는 선교사역하고 여기에 있는 마을 도서관, 마을에 있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카페, 마을의 꿈터, 또 마을의 소모임을 통해서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제 마을 전체에서 이제 공부하는 마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라는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학습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서 꼽텔즈라고 하는 지금 꿈의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학교 청소년 학교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마을 전체에서 영화를 찍고 여기에 이제 이 사진을 보면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마을 이제 카페에서는 이제 여기서 그 어르신들이 인형극 같은 거를 했어요. 우리 평생학습적인 관점으로. 그다음에 마을에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떡 수업을 하고 또 아이들은 마을에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찍고 그렇게 해서 꼽이 마을 학교 꼽텔즈라고 하는 마을 학교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랑 연결해서 그런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평생 학습 시대에는 마을이 바로 학습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평생 학습 시대 이전에는 학교가 모든 공부를 우리 학습을 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대가 지났어요. 더 이상 학교가 학습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가 없고 이제 지역사회가 가장 중요한 학습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을의 시대에는 마을 전체를 이렇게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서 평생 학습을 하는 중심 공간이 바로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을에서 열심히 학습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고 있을 때 2013년에 저희들에게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협동조합을 한번 세워보자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혁명적인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우리가 세울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협동조합을 세워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 강의하는 이 협동조합 마을 카페 우리 권사님이 그 떡 장인이었기 때문에 권사님 그 떡 장인의 그 기술과 떡 만드는 것과 이 협동조합 마을 카페를 연결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떡 카페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그 2013년도에 달토 협동조합이 세워졌을 때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마을에서 마을운동을 약동이 제일 부천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부천의 그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와서 자기가 그 피판이라고 하는 부천의 국제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세계영화제 뭐 칸느나 이런 칸이나 이런 세계영화제를 다니면 그 국제영화제 하는 기간에 마을에서 독립영화제라 그 마을영화제나 청년영화제를 꼽사리 껴서 하는데 우리 피판 부천의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를 하는 동안에 약대동 마을에서 꼽사리 영화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청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꼽사리 영화제에 프로포저를 냈을 때 그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화제를 했는데 그게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토 협동조합이 이제 생겨가지고 여기서는 상생, 배움, 문화, 소통, 환대 이러한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강조할 것이 우리가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키워드는 아까 말했듯이 평생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평생 학습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이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마을에서 지금 정부나 이제 미래에서 중요한 거는 이 지역사회 자체에서 사회적 교육과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요청이 많아요.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에 필요한 자본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반 기업을 만들 때 쓰는 자본은 돈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잖아요. 머니 캐피탈을 가지고 이 기업을 만드는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머니 캐피탈,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캐피탈, 자본은 특별한 자본이 필요한데 그것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에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세울 때는 이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형성해야 돼요. 근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뭐냐? 이거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제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마을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을에 들어가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네 가지의 그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자본이나 네 가지의 우리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알기 쉬운 건 협동을 해야죠. 신뢰를 획득하려면. 두 번째는 소통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건 목회랑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마을에서 목회할 때 마을 사람들과 늘 협동해야 되고 마을 사람과 열심히 협동을 해야 되죠. 소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시대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별히 요청되는 새로운 자본이 있습니다. 새로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그게 바로 돌봄이에요. 지금 이 고령화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될 때 아까 제가 말한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 고령화가 되면서 가장 우리 사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은 치매와 고독사의 문제라는 거죠. 이런 마을에서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독사와 치매가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이 혼밥 혼술하고 고립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누가 돌볼 거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코로나라는 재난 이후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재난 사회에서 돌봄 마을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화두입니다. 돌봄 마을. 이따 뒤에 자세히 나오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우리가 돌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우리는 소유 중심의 산업화 시대에 소유 중심의 이 시대가 지금 종말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종말, 그러면 뭐가 오느냐? 공유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과 공유라는 거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이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로 협동조합과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세우려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는데 그것은 협동과 소통과 돌봄과 공유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서는 미래 사회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100명 이하의 아주 작은 교회인데 마을에서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머니 캐피탈이 없지만 소셜 캐피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머니 캐피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 이 시민사회라든지 이 NGO나 목회를 하는 이 사람들은 소셜 캐피탈은 사회적 자본을 누가 획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소득이 왔을 때 재난기에 지역에서 3개월 만에 다 써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또 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디서 썼느냐. 우리 여기 달터 마을 카페에서 마을의 협동조합이라는 카페를 갖고 여기서 우리가 유기농이나 꾸러미 같은 거를
가지고 올 테니까 공정무역, 유기농,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뭐 누룽지나 아주 좋은 달걀들 이렇게 지금 기후 붕괴가 이 기후 위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도 유리한 생태적인 물건을 갖다 놓을 테니까 우리 마을 카페, 마을 협동조합에서 사용해달라. 이런 말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는 기본소득이나 공유, 돌봄 이러한 그 가치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산됐을 뿐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는 뭐 정치권에서는 뭐 공정이라고 그러나 20대 2030 그런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말했지 협동, 소통, 공유, 돌봄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학습이다. 복지 생태계를 마을에서 만들려면은 소셜 캐피탈, 사회적 자본을 획득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마을의 문화 생태계를 우리가 형성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할 때 마을에 잔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도 마을이 열심히 하고 마을의 사회적 협동조합 통해서 협동도 열심히 하고 돌봄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모아 가지고 잔치를 만들어야 돼요. 마을 잔치를.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누구예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꼽사리 영화제를 아니 국제 영화제 비판을 하는데 약대동 마을에서 꼽사리 영화제 같은 걸 개최할 수 없느냐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 영화제를 했는데 크게 이게 꼽사리 영화제 장면이에요. 우리가 영화제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어린이집 사는 선교기관이 다 나가죠. 협동조합, 어린이집 공부방, 저가족센터, 또 꿈터, 어르신 돌봄이 다 나갔죠. 우리 지역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도 영화제에 오케스트라 참여하고 대학생들은 캐치로 참여하고 국회의원들은 레드카펫을 하고 어르신들은 강남스타일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스토리가 모였을 때 그것이 마을의 잔치로 펼쳐지는 그러니까 마을에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그래가지고 이 꼽사리 영화제가 성공하자 꼬비 방송국을 마을 방송국을 만들고 꼬비 심야 식당을 만들고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 꼬비 마을 박물관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마을을 신나는 이야기, 마을의 신나는 이야기, 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신나는 이야기로 마을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공장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먹고 사는 거라면은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 스토리라는 거죠.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력은 근육노동은 로봇에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문화로 콘텐츠로 먹고 사는데 콘텐츠 핵심 이야기로 먹고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우주적인 마을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주적인 이야기라는 성서의 이야기를 더 그레이트 스토리를 가지고 마을의 신나는 이야기를 펼치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느라고 1시간 반을 다 썼는데요. 우리 좀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 지금부터 교수님 제가 지금 몇 분 더 쓸 수 있나요? 시간 계산을 좀 해야 돼서. 1시간 15분.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하네요.
늘 제가 이 계산을 못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작년 이제 2년 전부터 이제 했던 얘기들을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 앞에 거는 이제 그 앞에 거는 제가 자세하게 한 거를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교수님한테 또 보내드리면 하여튼 좀 활용하십시오. 자, 코로나 재난이라는 게 뭐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이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 재난 연구가요. 리스본 대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9.11 테러,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아시죠? 이 재난을 전부 연구한 결과 이 재난에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폐허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어려워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 재난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난이 터지면 어떤 사람들이 이 재난을 해서 도움을 주러 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러 오는 사람들, 자기의 물질을 갖다가 거기다가 바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뭐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 뭐 다리를 같이 만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이 재난이 일종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는 큰 기회를. 이게 굉장히 지금 그러면서 저도 마을에서 보니까 코로나라는 재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익숙하게 살았던 이기적인 각자 도생보다는 지금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었던 것이 이게 뭐예요? 이 공감대가 만들어 혁명적인 것이 기본소득을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급진적인 법이라서 아니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언제 줬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평소에는. 근데 이게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다음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같은 공공성의 강화, 보편 복지가 확대되고 생태주의적인 전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을에서도 도시농부가 생겼어요. 도시농부가 생기고 기후에 관심을 갖고 환경 생태가 있고 그 도시농부가 생기니까 굉장히 재미난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각자 소생해보라 함께 살아야 되고 돌봄 마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오늘 제가 그걸 소개시키려는 그러한 지금 재난 유토피아가 약대동 마을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마을 공동체를 해왔던 그 힘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코로나 재난했을 때 제가 가장 인상적인 지금 사진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우리 이제 이따가 여기 온 분들은 방문하겠지만 아주 굉장히 초기에 교회를 세운 조그만 꿈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지금 마을 박물관이 됐는데 거기서 우리 권사님과 마을 지금 부녀회장이 된 분이 도시락을 지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들 도시락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시락을 하는 장면들이고 여기에는 지금 그 앞에서 4월인가에 봄이 오는데 아직도 3, 4월에 추위가 가시지 않았는데 도시농부들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준호 선생님이라는 우리 교우님은 이제 이분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신데 옥상에 지금 올라가는 점을 우리가 우리 약세동에 있는 모든 그 어르신들의 역사를 생활박물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금 꿈터를 마을 꼬비박물관, 꼬비가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 올라가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작년 봄에 시작이 돼.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그러면서 코로나가 일종의 기후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촌 출신의 60, 70 세대들이 도시농부를 마을에서 푸른 녹색을 가꾸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전영삼 집사님인데 이 새벽 기도회 때 그 집사님이랑 기도하는데 자기는 농촌 출신이라서 텃밭 같은 걸 마을에서 가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한글 교실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었고 50, 60 분들에게 이걸 하기 위해서 도시농부들이랑 또 유튜브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라는 매체는 청년 매체가 아니잖아요. 50, 60이 제일 많이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거, 박말래 여사 같은 그런 사례라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이렇게 할 동안에 신중년이라는 당시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년 모임을 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하고 도시농부도 하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신중년 모임이 활성화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30주년에 지금 35주년을 지금 올해 맞았으니까 6월에 30주년에 5년 전에 교우 여러분들이 30년 돼서 안식년을 주셔서 그 NCC의 교육위원회 분들이랑 영국이 이제 전환마을이라는 제가 마을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환마을이랑 사회적 기업이 제일 발달된 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러 제가 안식년이고 또 NCC에서 교육위원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전환마을이랑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토트네스 전환마을을 보고 BBBC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브롬리 바우보 센터라고 하는 60개의 사회적 기업을 어떤 목사님이 만들어냈었어요. 교인 수는 12명인데 예. 거기를 이제 저희들이 현장 탐방을 가고 이제 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 경고를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복귀하면서 5년 전이죠. 지금 뭔가 어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복귀 후에는 무언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 기후 문제나 생태 문제에 대해서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서학당과 선교학당은 원래 있었고 문화학당, 평화학당, 신중년학당들을 했는데 이게 여중에서 신중년학당이 제일 잘 돼요. 문화학당도 지금 뭐 잘 되고 있고 평화학당은 약간 지금 주춤해졌긴 했는데 이제 여기를 책임지시는 분이 지금 사정이 있으셔서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좀 도와주러 가셔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마을 학당이 제가 30주년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영국의 토트네스 전환 마을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2가 왜 왔고 코로나 이후로 어떤 사회를 가야 되느냐 했을 때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산업사회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산업사회가 너무 이 생태계를 수탈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지금 우리 인간 중에서는 비정규직 같은 사람들이 막 쇠덩이에 깔려 죽고 정신적으로 지금 그 화병 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멘탈이 여러 가지로 붕괴되는 이런 지경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산업사회에서 이 기계에 맞춰서 수탈이 되고 있는 거
이게 자연까지도 완전히 이 기계에 맞춰서 수탈을 하는데 자연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터뜨렸어. 이제 생산을 멈추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보다 자연이 더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막 생산하는 거 모든 게 스톱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올 생태사회 그래서 이제 생태사회에 대한 토론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도 이 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에 생태사회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협동, 공유, 돌봄 이런 얘기가 다 생태적 가치예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 생태학자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면 이거를 좀 적용해서 제가 이제 마을에서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오늘 전해드리는데 떡갈나무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태계가 너무 수탈적 생태계라서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자연도 견디지 못해서 이 소위 말해서 뭐예요?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생태사회라는 것은 새로운 생태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살고 자연이 살려면 그러는데 이 생태계, 생태사회를 가장 잘 상징하려면 생태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떡갈나무가 숲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요. 떡갈나무, 다람쥐가 있는데 다람쥐가 이제 도토리를 자기가 나중에 먹으려고 해서 곳곳에 이제 창고를 만들어 두는데 미처 찾지 못해서 떡갈나무, 도토리가 뭉쳐 있는 곳에서 영양을 주고받아서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고 그 떡갈나무가 또 뭉쳐가지고 떡갈나무 생태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갈나무 숲은 한 알의 도토리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태적인 사람, 한 교회가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떡갈나무를 만들고 떡갈나무 생태계라는 새로운 산업 물질 문명 이후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토리 하나하나이 새로운 생태적 가치를 가진 도토리들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도 한 사람의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토리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우리 카페에서 달송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을 음악회를 하거든요. 달송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선희정 집사님, 그다음에 이제 이은주 집사님, 선희정 집사님 원래의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동체를 이제 그에서 찬양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분한테 마을 일을 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선뜻 나서주시고. 근데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잘 몰랐는데 문화에 관한 은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7살 영화제를 할 때 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부르고 여기에서 신중년이나 마을에서 있는 어르신들을 엮어가지고 문화예술 학당을 만들었어요. 아까 이제 학당. 그러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 학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이 세팅도 도와주신 우리 이제 권사님이 김현재 권사님이랑 부녀회장님 또 신은희 선생님 조민자 부녀회장 또 신중년 팀 도시농부팀을 묶어가지고 도시농부 팀을 묶고 텃밭 가꾸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10명 정도 그래서 이분들을 신중년 학당으로 묶고 이분들이 지금 부천 의료사회협동조합이랑 연결을 해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 돌봄 마을에는 건강 리더들이 마을마다 필요하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가 지금 건강 리더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도토리 하나를 이렇게 불러줘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이분이 이제 우리 고성희 집사님인데 고현군 목사님 따님이세요. 아시죠? 고현군 목사님 우리 80년대 민주화 여기에 하는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이죠. 거기에 큰 공헌을 하시는 건데 이 성공에 대해서 세월호로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기후 문제나 평화 문제 그 아버지 그 딸에 관심이 많아서 이분 중심으로 이제 평화 학당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 어떤 동료 목사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 교회를 좀 도와주러 수술을 하셔서 지금 가 있는 상태라 이 부분은 열심히 좀 뭐 약간 주춤한데 하여튼 이렇게 새 학당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에 문화에 관한 거, 기후 평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도시 농부에 관한 그러한 도토리로 지금 키워져 가지고 그렇게 학당을 만들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마을 모임 때는 재난학교를 하고 마을공화국과 평신도 자치공동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또 꼽사리 영화제 같은 때는 다 모여요. 영화제 때는 각자 조금만 소그룹으로 도토리 활동을 하다가 마을에 있는 이런 재난학교 그다음에 영화제 같은 때는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분들이 도토리들이 소그룹 운동을 하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아주 신나고 재미나게 코로나를 지냈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오히려 마을에 이런 아까 말했듯이 재난 유토피아 이제 우리가 하나의 도토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려면은 함께 서로 돕고 협동하고 소통하고 돌보고 공유하자라는 이 가치가 이제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재난 학교를 여기 이 카페에서 했죠. 그다음에 마을공화국과 평신도 자치공동체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평신도 이제 목사 중심이 아니라 이 마을 단위로 재난 학교를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돌봄 마을을 만들려면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된다. 목사만 움직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이 도토리들이 움직여서 문예 학당을 만들고 평화 학당을 만들고 도시농부 학당을 만들어야 이게 돌봄 마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신도 자치를 그러니까 제가 신약의 사도 바울의 이거를 이런 눈으로 읽으니까 지금 그 얘기 다 할 시간은 없지만 거기에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든지 이게 일종의 그 자치 공동체였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재난학교 때 이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오늘 식으로 이게 줌으로 지금 전부 개인한테 오지 못하는 사람 자기 집에서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이게 지금 성공했잖아요. 여기서 보고 또 집에 현장 이렇게 오히려 온라인의 선교는 확장됐죠. 엄청나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웃 마을 도토리가 모여서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이웃 사촌 마을회의에서 여기에는 지금 분여회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마을에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마을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이 좋게 5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가을에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꼽사리 영화제를 마을 단위에서 우리가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송이라는 음악회는 코로나의 우울을 날렸고 꼽사리 영화제는 코로나 블루를 치료했다.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마치 신문 기자가 된 것처럼 제 블로그에 계속 지금 이런 거를 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진화를 한 거죠. 그냥
마을에 있는 일을 신문 기자처럼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리고 그 카페에 올리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거는 지금 전부 지금 이 줌이 녹화가 가능해서 웬만한 강의는 전부 설교나 해서 지금 저기 유튜브로 전부 지금 이걸 제작해서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소수가 같이 나눴던 가치들을 마을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좀 다 같이 보고 경험하고 또 자기가 주인공이 거기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배려해가지고 좀 편집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작년 말기에 마을 박물관이 개관을 했어요. 이 개관식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 마을의 기억국관이라는 게 원래 이제 어르신들 생활 이야기를 하는 박물관으로 했는데 이 기억국관으로 꼬비 마을 박물관 그러니까 꼬비라는 캐릭터가 진화해서 마을 박물관까지 간 거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느냐? 이 예산을 왜 이제 이 경기도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느냐? 이걸 가만히 보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우리 로봇으로 다 우리 노동들이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는데 이 로봇으로 대치됐을 때 우리는 문화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된다. 콘텐츠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로봇과 경쟁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바로 스토리라는 거죠. 이야기. 이 박물관의 이름이 양떼동의 생활박물관이거든요. 생활박물관.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노동력을 가지고 그 상대할 수 없는 노동력의 특징은 뭐냐면 로봇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면서 일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으로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신 이 분이 이 전제전능하신 분이 가장 약점이 뭐냐?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토리.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생활박물관,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마을 단위로 모아라 이런 거예요. 로봇이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내도 거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활을 이야기를 모아서 그 이야기로 로봇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봇과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그래서 생활박물관을 마련해서 마을의 이야기 곳간을 만들고 생활 이야기들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모으라고 그러고 그 이야기의 곳간을 이따 가볼 텐데 이 마을을 전부 지금 기록해 놨어요. 우리 지금 저도 지금 이 줌으로 이거 다 동영상으로 지금 제 강의가 이렇게 되는 건 다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교수님들 허락받았어요.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해서 뭐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 응? 이런 얘기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다음에 돌봄 마을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하는 날 마을 동네에 있는 부녀회장님들이나 동네 분들이 마을에 오신 분들 그다음 코로나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 안으로 제한했는데 골곳을 그분들이 다 소개를 했어요. 다 우리가 영상으로 찍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 살아온 이야기 골목의 추억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여기에 이제 옥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와서 우리가 이제 기념식을 하는 그리고 약대동 2호라고 하는 것으로 25명의 마을의 영웅들을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을 이야기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봇을 넘어설 수 있는 인류의 가능성. 우리가 성서라는 거를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읽잖아요.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작년까지고 이제부터 올해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만 좀 쉬고. 자, 올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 뭐 재미있게 듣고 계시나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네. 올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이제 35주년이 올해가 되는데 우리가 1986년 6월 8일 날 약대동에 새로운 교회가 출발이 됐는데 6월 8일 전에 4월 달에 새로운 어린이집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우리가 원래 지역 선교가 우리 이제 목회에 저희 교회는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마을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 출발부터 이제 원래 목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어린이집이 35년 만에 문을 닫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에서 원화가 잘 모집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섭섭했죠. 아, 이게 어린이집이 드디어 저출산으로 이제 문을 닫는구나. 이 저출산 심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섬겼던 권사님, 김기숙 권사님, 우리가 잘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 일하시던 선생님들을 잘 이렇게 하고 잘 그걸 정리를 이제 하는데 그 어린이집이 교회 건물에 1, 2층을 쓰고 이제 지하 본당을 교회가 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1, 2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 부천에 그때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한참 토론된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커뮤니티 케어, 지역에서 치유하고 돌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을에 있어서의 화두가 되었어요. 이제 마을이 커뮤니티 케어,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그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커뮤니티 케어 위원회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거를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앞서 나가는 이제 그룹이 의사분들이에요. 이제는 마을 단위로 공동체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왕진 가듯이 찾아가는 의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고령화 시대의 이 핵심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돌봄 2025년까지 돌봄의 시대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얘기를 저희들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공부를 하고 해서 우리 이 약대동에 있는 임종환 교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끝나니까는 제일 지금 그 시설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르신의 이제 고령화 시대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임종환 교수님이랑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여튼 이제 토론을 한 결과 우리 공간이 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감당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것보다 돌봄 센터로 이걸 가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1, 2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후 재난 이후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제 커뮤니티 케어도 의사들도 병원으로 오라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서 가정 집주입을 찾아다니면서 왕진하는 돌봄의 시대일 때 우리 교회도
이 1, 2층을 돌봄센터로 지역사회에 내놓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자. 건물 중심의 것이 아니라 마을의 예수님처럼 마을운동처럼 마을의 돌봄센터로 우리가 마을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이 건물을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를 이따가 나오겠지만 각 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만 1층은 어르신들의 공간, 2층 아까 그 학당들 있죠. 그 신중년 그 도시 농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중년들의 공간으로, 2층은 문화예술 문예학당들 중심으로, 옥상은 생태 그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일은 교회가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돌봄 마을로 오히려 그 위기가 돌봄 센터로 전환하는 여기를 아주 큰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수님이랑 의논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짠 거가, 이제 돌봄, 코로나 이후는 우리는 돌봄 마을로 서로 도우면서 살 수뿐이 없는데, 이 돌봄 마을로 가려면 이제 우리가 그리고 돌봄 커뮤니티 센터를 우리 교회 건물을 그런 식으로 전환하려면은 이 돌봄이라는 것에는 4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마을 활동을 그동안 30년 해온 걸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적 돌봄이라는, 복지적 돌봄이 제일 우선으로 우리가 익숙한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 시절에 건강적 돌봄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 세 번째로는 문화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거는 언제 보니까 우리가 이때 꼽사리 영화제를 해보니까는 어르신들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문화팀들이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카페에 놀아서 공연도 하고 마을 주민자치단 앞에서 장구 치고 축제도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 돌봄을 상시화하자.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일으킨 그 주범이 뭐냐면 생태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 자연 환경이 없고 녹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태적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 건강, 문화, 생태적 4가지 돌봄 마을을 만들자. 이 건물도 비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었고, 여기 있죠. 이게 돌봄 커뮤니티 센터, 이 거점 공간이고, 예수님처럼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환하고 전환하면서 건강 돌봄, 문화예술적 돌봄, 생태적 돌봄, 복지적 돌봄 이렇게 움직이는 공간은 이제 거점으로 있지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건강 리더들, 문화 리더들, 생태 리더들은 마을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순환하고 전환하는 이러한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통합 돌봄 시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여기 시의원,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 공무원들이랑 시의원실에 가서 우리가 토론을 했어요. 돌봄 마을 시대로 가자. 근데 요 지금 4가지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생태적 옥상에 생태 치유 텃밭을 가꾸고 거기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치유하는 거, 이런 거 자기들이 생각했는데 이런 거를 마을에서 한다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오고 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한국일 교수님이랑 그 가교마라고 하는 가정 교회 마을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뒤에 그 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코로나 이후에 돌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적이나 가족윤리나 개인 문제에 국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공적이고 국가적 영역으로 확장됐을 뿐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생태교육학을 하는 교수님이 최근에 따끈따끈한 책이 있다. 뒤에 책 이름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육도 이제 교육도 커리큘럼이 전반적으로 다 개편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도 함께 살고 이웃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는 가치가 빠진 그런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코로나 이후에.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서로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 문제라는 것은 이제 교육의 문제나 마을의 문제나 국가나 정부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돼야 되고 교육의 문제가 돼야 되고 국가의 정책의 문제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빨리 우리 신학이라든지 우리 교회도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동안에 방문팀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뭐 몇 개 대학에서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 한 정도인데 배 교수님 팀이 처음으로 여기 파월에 오신 거예요. 예, 예.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했는데 주로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여기 나와가지고 할 때 하여튼 이게 좀 이 공부한 거를 오랜만에 제가 표현하는 기회가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시대적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다큐 온라인이라고 하는 KBS의 이제 이 화면이에요. 감염병 시대 사회적 의료를 말한다라는 거 이게 영상으로 된 건데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나이 드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게 뭐 일본이나 이런 지금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가장 좋은 거는 우리는 장애인이나 나이가 들면 전부 시설로 다 보내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은 시설도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고려장이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살던 마을과 공동체에서 격리해가지고 격리시키는 거를 치료로 봤다라는 거죠. 그게 커뮤니티 케어 이전의 치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치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격리하고 고립시키는 게 함께 사는, 그래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가정집에서 치유받는다는 게 이게 혁명적인 치유의 개념,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각색병 걸린 사람들을 그 화병 걸린 베드로 장모의 집 앞에서 고칠 때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사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회당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병 고치는 거 와서 또 시비 걸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살던 마을에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공동체를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2000년 전에 한 건데 그게 오늘의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왕진 개념과 교회 마을 신방을 연결해서 영적 육적 돌봄망으로 짤 수는 없었는가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방문 치료 개념을 마을 간호사와 마을 건강 리더를 통해 적극 통합해본다. 부천 의사협이 왜 이 전국 의사협 커뮤니티 케어 1위를 했냐면 건강 리더 교육을 한 거예요. 의사가 들어갈 때에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는 곳에서 치유한다고 그러잖아요. 간호사도 들어가고 마을 자체 내에서 건강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치료하자라는 거를 이제 부천 의사협에서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커뮤니티 케어 분야 1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몇 주 전에 2주 전에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
106회 총회 주제 적용 지침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올해 총회의 주제인가 봐요. 거기에서 책을 쓰는데 교단 내 지역교회들의 마을 신방 실천이라고 그래서 신방의 의의와 신학을 한국일 교수님이 쓰시고 제가 마을 신방에 대해서 저한테 쓰라고 어떻게 알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원고 총탁이 와가지고 제가 마침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얼씨구 좋다 그래가지고 썼죠. 그거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원고를 완성해서 냈어요. 총회에. 여기에 있는 이 마지막 주일 대표 이 기도문 마을신방 이거는 한국일 교수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기도문을 보고 자기 온 신학 거기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회적 기도가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개인 기도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재난기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 선교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지역 선교를 해서 지역 선교를 하려면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회적 기도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회적 기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를 한국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저에게 이걸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사회적 기도를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적 영성과 사회적 힐링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주위 존재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자기도 치유되는 그런 관계적 의미의 참다운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함께 공동체와 사회를 골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짜 치유이고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이 1도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30배로 증가하는 말이 있는데 혼자 애쓰는 것보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부둥켜 안아 몸을 따뜻하게 한다면 훨씬 더 따뜻하게 몸의 면역력을 높여 제대로 된 사회관계적 치유와 돌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사회적인 힐링, 사회적인 영성이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선교할 때마다 그냥 선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커뮤니티 케어 시대에 지역을 신방하는 제가 그래서 마을 신방이라는 걸 7년 동안 우리 했는데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총회가 그걸 원고로 써달라고 하는 제가 이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닌데 어떻게 들으셨 제가 보기에는 한국일 교수님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총회가 마을 신방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갈 방향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방위원회가 탄생한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니까 지역사회 선교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기도 대장인 그 김현재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마을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만 중보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기도의 동지를 구했는데 여기 최용심 권사님이 그때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고 우리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수님 집사님을 같이 동지로 불러와서 이 세 분이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마을의 기도를 하다가
이분들이 권사회랑 연결해서 신방팀을 만들고, 그래서 봄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을 7년 전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우리 김기숙 권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여기에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가을에 신방을 할 때는 어떻게 신방을 하냐면은 우리가 선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사회, 중보기도회가 중심이 돼서 권사회들이 신방하는 팀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선교 일꾼들이 그날 누구를 방문할 건가를 하기 위해서 선교 일꾼들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교역자들, 권사회, 중보기도회, 그다음에 선교 일꾼들이 모여서 5 내지 7 가정 정도를 이제 신방할 것을 매 정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교 일꾼들이 앞장서서 마을을 신방하면 문이 열립니다. 어린이집 선생, 지역아동센터 선생, 도서관에 있는 분들, 마을 꿈터에 있는 분들이 그 결정적인, 내가 이제 급히 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빠졌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네. 신방 일정이 여기 있죠. 12일, 10월 14년 2014년 12일, 19일, 28일이 있고, 물품은 협동조합 물품을 가지고 요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여기 이제 갔던 신방하는 이제 단면입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원장님, 우리 권사님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이고, 여기에 이제 가정 어머님이신데, 요때 자기 청소년 아이들을 교회 보내겠다고 그래서 전도도 됐어요,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그 결론은 뭐냐면, 이 영적 돌봄망을 짜는 것이 뭐냐, 코로나 시대에 지역 선교와, 우리가 지역 선교를 활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중보 기도로 연결해가지고 그것을 마을 신방, 이 3가지를 연결하자는 거죠. 선교하고, 그다음에 그 선교, 우리가 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거기 우리가 선교하는 분 중에서 우리 교회가 방문해야 될 곳, 어려운 분이나 신방해야 될 곳이 있으면 방문하는, 이 3가지 삼위일체를, 지역 선교와 중보 기도와 마을 신방을, 이 영적 생태계를 삼위일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영적 돌봄망을 짜는 거, 이것이 마을 선교의, 마을 목회의 영적 돌봄망이다. 네. 네? 네네. 네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나요? 30분이 남았나요? 그래요. 한 5, 네, 쉬었다가. 네, 그러면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 내용이 끊기지가 않아가서 개정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한 20분 남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78페이지 30페이지가 남았는데. 아니, 될 거예요. 뭐 거의 다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 그러세요? 내가 짧게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만 쉬었다가. 네, 좀 한 5분만 쉬죠. 5분만 쉴까요? 그거 좀, 나도 좀 당이 떨어져. 예. 어디에 뭐 잘 들리십니까? 예. 여기 잘 들리세요. 행선 조절하는 것 같진 않아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새 교회 공통점이 나오네요. 마을 행세. 제가 쓰는 언어가 좀 익숙치 않은 언어가 있죠.
아니, 다 이해합니다. 난 이해됐죠. 아니 내가 좀 인문학이나 사회학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좀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마을 하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드리죠. 어떤 분은 조금 낯설다고 합니다. 지금 박사 과정이시니까 이 정도는 하지. 네. 마음 못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제가 좀 자제를 하는데. 네, 이거 난 처음 먹어보는데. 대표님 다음 주에 할 때는 또 주세요. 이거 다 먹으면 핵심 단어가 아까도 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교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다 지금 생태로 바뀌고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지금도 계속 생태 하시잖아요. 피조물 모든 지금 일반인의 표현을 지금 해체되고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나누고 이런 상황. 지금 세계교회 오늘 다 마을 목회, 돌봄. 근데 이거를 다른 교단이 다 들어오고 다른 교단은 지교회 중에 특별한 교회만 아니에요. 그 통합은 이거를 교단에서 이거를 아주 너무 원래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자, 교수님 시작하시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시사를 볼. 그럼요.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가 제한되어서. 네, 그래서 이거 30분, 20분 정도도 하고 끝내고 이제 바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약대동 생명망 목회에 누가 지금 소리를 또 치는 모양인데? 우리요? 교수님 안 끄셨나? 내가 되시나요? 네. 여기 요거를 보시고 한국일 교수님이 요 생명망 목회 제 이제 목회에 이름을 제가 생명망 목회라고 줬는데 요거를 한국인이 보시고 생명망을 짤 때 사회적 기도, 지역 선교, 마을 신방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생명망 목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돌봄 마을로 만드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갈 길이 아닌가. 하여튼 저는 일단 제 것으로는 이번에 교회 총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돌봄 우리 약대동에 있는 건강 리더들 도시 농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 리더 모임이 2주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2강째 들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이제 건강 리더들을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돌봄 마을에 있어서의 이분들과 함께의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적극적으로 전개가 되면은 마을을 어르신들을 이제 방문하면서 의사들과 함께 이제 치료하는 이런 돌봄 마을의 리더, 돌봄 마을 시대가 출발이 되면 2강을 했는데 그 9강으로 되어 있는데 저 앞에 2강을 제가 하고 나머지 7강은 이제 의사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형 건강 리더 모임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알아야 돼서 제가 이제 마을 했는데 이제 그 강의 들은 분이 이제 이렇게 약대동 마을의 학습 문화 돌봄 생태계와 건강 리더를 주제로 이은도 목사님께서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문화 생태 공유 냉장고 K 방역 문화 K 문화 등 BTS 영화 미나리 기생충 등으로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이끌고 가듯이 우리 약대동 마을이 돌봄 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건강 리더 교육 오늘 또 참석하신 건강 리더님들 강의 후 소감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였습니다. 그중 이은주 쌤이 만약 내가 죽을 때 병원에서가 아닌 집에서 죽을 수 있다면 돌봄 마을 사업 적극 지원해서 하고 싶다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는 마을 분들이랑 이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했던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들을 제가 마을 분들한테 또 맞게 여기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은 큰 기회가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 보면은 비록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2번에 걸쳐서 무려 3시간에 걸쳐 약대동 마을에서 성령께서 하신 성령의 행전을 전한 최고의 선교와 전도의 이야기와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돌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는 빼고 성령께서 어떻게 마을이 지금 움직이고 있냐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다 알죠, 주민들은. 이게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마을 속에 들어가서 마을과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할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을에 지금까지는 건강 리더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 팀들이 이제 문예학당으로 이렇게 지금 모여서 문화적인 캠프를 이제 만들어서 2층에 이제 우리가 공간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박물관이 작년에 이제 팬데믹 시절에 생겼는데 그것과 가장 친한 것은 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문예학당이라는 그 문화를 공부하는 소그룹이 생겨서 이걸 묶어가지고 박도예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따가 보시지만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박물관이 있고 여기 달송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제 문예학당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이거를 묶어서 박도예학, 박물관, 도서관, 문화예술 학당이라는 박도예학으로 묶어서 마을에 이게 공부 모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마을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미나리, BTS가 엄청난 지금 성과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화예술 선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좀 돌봄 마을적 차원에서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그래서
이렇게 세계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문화 선진국의 이유는 뭐냐면 이걸 누가 연구했더니 1996년에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우리의 뉴런들이 한국인들의 그 문화적인 뉴런들이 소통하고 결합하면서 또 촛불이 켜지면서 기생충과 미나리와 방탄과 같이 이런 한류의 세계적인 문화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K-방역, K-문화 같은 것이 K-마을로까지, K-교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런 사고를 해서 이 돌봄 마을을 통해서 이 문화적인 역량을, 근데 우리는 이 문예학당이 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그 제가 강의한 거 쓴 거 보면 그분이 마을에 이제 가수분이 그렇게 쓰셨거든요. 충분하게 제 강의를 소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 단위에서도 이러한 이 지금 방탄 같은 경우 이거는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원래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는 대형 기획사나 매스컴들이 띄워줘야지 되는데 이 친구들은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팬클럽과 그런 자유로운 연대와 네트워크를 해서 새로운 문화적 유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것이 지금 대형 기획사나 기존 매스컴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지금 5주째 빌보드를 1위를 석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미국의 문화 주류들은 이 BTS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원래 이 친구는 한국에서도 지방 출신 아이들이에요. 대형 기획사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게 됐느냐? SNS라든지 저는 이 평론가 중에서 제일 한 것은 자유로운 뉴런의 문화적 뉴런의 자유로운 연대와 네트워크 그거를 소위 말해서 이 친구들의 암이라는 팬클럽과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볼 때 마을의 K문화, 마을에서도 이런 새로운 문화들, 우리 꼽사리 영화제 같은 거가 지금 마을에서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제가 어제 이번 주 주일에 K디자인, K인문학, K교회라는 걸 갖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줌으로. 이 방탄에 이제 이런 거 요거까지 얘기할 시간 없고 그래서 한류와 BTS 현상과 성서의 성령 이 얘기랑 우리가 이 유런의 자유로운 운동과 결합과 네트워크라는 거를 성령의 지금 마을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이제 젊은 등들이 유럽에 뛰어들어서 유럽을 보고만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과 연결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마을 방송국 같은 것도 약대동의 한류로 이렇게 이런 움직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예학당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문예학당에서는 이제 기후변화, 온실가스 이런 문제를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에 이분이 여러 곳을 공부하셔서 선희정 집사님이 이런 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이거를 제가 녹화해서 지금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문예학당 이거 공부하는데 이분은 지금 도시농부거든요. 도시농부에 지금 2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그룹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강사로 만들어서 문화 리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리더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한류나 이러한 BTS 기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이 BTS 기류에서는 꼭 있기를 권장하는데 이거는 홍석정 교수는 이 프랑스 대학 교수였다가 서울대 교수예요. 이분이 쓴 BTS를 연구한 거예요. 그냥 허접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세계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안 다루고 하지만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도 다뤄서 K교회나 K마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생태적 돌봄은 이제 옥상에서 그동안 어린이집 쓸 때는 이것이 빈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 이제 치유 텃밭이 이루어지고 오늘 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봄이 시작되면 마을의 건강 리더, 문화 리더, 생태 리더들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건강 리더와 문화 리더들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가능성으로 해 있고 아까 얘기한 이 돌봄이라는 주제, 돌봄 마을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잡았는데 이 돌봄 마을을 하기 위해서 지역 선교, 중보 사회적 기도, 그다음에 마을 신방이라는 개념을 결합하자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코로나 시대에 마을 교육 공동체 운동과 생태적 교육하는 이 교수님 제 이름은 찾아보시면 나와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돌봄이 없는 학교민주주의, 돌봄 없는 배움 등 함께 돌봄이 없는 곳에 배움 또한 공동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이 주제라는 거, 돌봄 교회, 돌봄 마을이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것을 다루지 않는 교육은 의미가 없는 정도로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다뤄야 되고 국가에서 다뤄야 될 가장 코로나의 중요한 시대적인 화두라는 얘기, 그런 책이 아주 따끈따끈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종환 교수는 요게 이제 우리에서도 요거를 다루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는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 돌봄을 다루는 우리 교단에 그게 있어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있어서 임종환 교수님이 사회적 경제 약자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혁신적 구심점이 돼야 된다. 그때 발표를 저는 공유냉장과 실천을 통해서 지역 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자. 그리고 지금 임종환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월 18일 날 희년사회 상징 네트워크가 출발했는데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사회적 약세에 대한 통합 돌봄, 평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햇빛발전소 협동조합과 돌봄협동조합, 의료복지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자원봉사자로 100만 명이 참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왜 이걸 소개하냐면 지금 곳곳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는 돌봄 공동체가 필요한다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신현상생 네트워크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절박하게 6월 18일 날 출범했는데 지금 전국의 주치의 제도, 커뮤니티 교회에서 마을마다 주치의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30년까지 이런 돌봄 공동체를 통해서 조합원과 봉사자 100만 명 정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기후위기나 이 돌봄 위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분의 생각이에요. 저도 적극 동조해서 저도 이사로 참여하는데 지금 이만큼 요양병원 격리 그만 평소에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에서 부천시 커뮤니티 케어 민간 협력 활성화 방안 이런 걸 하고 이것이 지금 사회적 상생 경제 네트워크 창립 총회로 하는데 이거를 2030년까지 크리스찬이 100만 명이 돌보는 공동체로 곳곳에서 지금 이 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야 된다라는 것. 총회에서도 이제 마을 신방 하자고 하는 거 이런 우리 총회에서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만드는 거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 도시락을 심야 식당이 있는데 이제 배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돌봄 마을 가는 길 지금까지 얘기한 건강 생태 문화 리더들 육성하고 마을 치유 텃밭 얘기했죠. 그런데 공유 부엌 함께 밥 먹는 마을마다 부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공유 냉장고인데 제가 요거를 예장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가서 얘기를 해서 공유 냉장고 13억 톤이 지금 낭비돼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데 상하지 않은 것을 거리 냉장고를 해서 공유 냉장고를 해서 두어서
밤창과 밥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끊어 먹을 수 있는 이거를 우리 예장 사회적 경쟁에서 공유 냉장고를 10대를 사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농촌교회에 주자. 그래서 한 사람씩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을 두면 이것이 공유 경제, 돌봄 경제, 살림 경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는 걸 제가 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공유 경제, 돌봄 경제, 살림 경제, 사회적 경제 이게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냉장고 하나를 우리에서 모금을 해서 1,000만 원을 모금해서 한 대씩을 농촌에 주면 이게 훌륭한 마을 단위의 공유 경제나 돌봄 경제, 살림 경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상하기 직전에 있는 거 3일 전에 것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공유 부엌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 지원해주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저 이승훈 목사님의 활약으로 우리 우리 이 사업이 1층은 어르신들 그 사업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1층은 어르신들의 건강 깡패와 한글 교실 어르신들 공동체 활동하는 공간으로 하고 2층은 문화 리더를 중심하는 문화 학당들이 하는 것이 되고 옥상을 치유 텃밭으로 만드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 약대동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사라질 운명인데 이 어린이집이 마을에서 공동체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으니까 이 40년 동안 했던 어린이집과 새로운 교회가 했던 이것을 없애버리지 말고 문화공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프로포저를 냈을 때 이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이나 이걸 하는 것들을 전부 이 문화 공간 리모델링하고 이러한 컨셉이 지금 가능해서 이러한 돌봄 마을과 문화 공간으로 이 공동체 전체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마을에 보이는 마을의 기록 전시작품만 아니라 마을을 돌보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은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이런 사업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그래서 박대동 생태문화 돌봄 공간 구성이 이제 되고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은 거기서 어르신들의 이제 건강 돌봄부터 또 문화 돌봄, 생태 돌봄 이러한 그 마을의 돌봄 공동체가 통합 돌봄 공동체가 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양서동 선교 아카데미 선교 일꾼들이 2021년에 출발하면서 꿈꾸는 것으로 제 얘기는 이제 모든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 한두 분 일단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하고 일단 2시간을 맞춰야되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좀 누가 좀 해주실래요? 음소거를 하고 해설을 하고 여러분이 목사님 자료를 우리에게 좀 주실 수가 있나요? 예? 자료를 지금 이 관련된 자료 혹시 그러면 그거는 제가 목사님 교수님한테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근데 영상 기록한 것도 다 올려드릴게요. 보고서를 쓰려니까 이제 자료가 좀 필요하거든요. 집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자료는 제가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질문이 있으면 한두 분만 하시고 시간이 또 지금 돌아야 되니까 많은 분들은 뭐 없으면 뭐 바로 돌면 되겠고요. 네.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돌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게 6시 반 우리가 근데 중간에 오는 시간이 많이 줄여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거는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시선을 돌면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할 텐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일정이 바쁘신 분들은 조금 퇴장을 되지만은 조금 더 임원도 목사님과 함께 시설을 우리가 돌 테니까 우리가 2시는 2시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시가 됐는데요.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시설을 돌기 때문에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금 더 돌보는 시간을 받으니까 적절하게. 저기 네이버에 이게 있으면 도는 거 자체도 찍을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데. 제가 찍는 건 가능해요. 누가 그거. 자, 그럼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뭐가 있죠? 그게 이름이 내가 생각이 안 나네. 접속하면은 저기 유튜브로 프리즘으로 하면 저거 하면 그래도 되거든요. 중계가. 그 누가 하실 수 있는지 내가 여기 지금 듣는 분들이 중계 방송이 조금 많이 어렵죠. 아니면 누가 찍어서 나중에 보내셔도 되고 도는 거를 누가 유튜브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내드리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감을 하고 지금 이 시설을 도는 분들이 좀 사진이나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를 쓰시는데 이현도 목사님 주시는 자료도 제가 받아가지고 다시 드리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돌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그 영상으로 보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이제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요.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역시 9시 반에 역시 들어오시고 보고서를 매일매일 해야만 되니까 3개를 한 페이지씩 간단하게 쓰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